생태계 교란 어종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전국의 강과 호수에 무섭게 번식하고 있는 생태교란 어종의 실태를 기자가 간다에서 짚어봅니다. 전국 최대 봄꽃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진해 군항제가 이번 주말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4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준비 상황, 창원시 관광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남 김해시와 부산시를 오가는 시내버스 7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오는 6월 운행을 중단합니다. 김해시는 대체 노선을 신설하고 시내버스 증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했던 창녕 상공회의소 설립이 또 늦춰졌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분리안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생태교란 어종에 대한 우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블루길 같은 외래 어종부터 강준치처럼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어종이 토종어류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그물에는 강준치만 가득하다고 합니다. 전국의 강과 호수에 무섭게 번식하고 있는 생태교란 어종의 실태를 보도합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삼당지 내 한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외래어종, 유해어종이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붕어잡이 어선을 타고 낙동강으로 나갔습니다. 하루 전에 설치한 그물을 걷자 물고기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이게 그물 걷자마자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모든 종류가 다 나오네요, 진짜. 베스. 대부분 어민의 골칫거리인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인 블루길과 큰잎배스입니다. 3월은 1년 중 생태교란종이 가장 적게 잡히는 시기지만 그물은 묵직합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나온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붕어가 가득해야 할 어망에는 보신 것처럼 생태교란종이 가득합니다. 이날 가장 많이 잡힌 건 강준치입니다. 강한 번식력에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1m 넘게 자라다 보니 어느덧 최강의 포식자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낙동강으로 유입됐는데 가시 많고 맛도 없어 팔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25년 넘게 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민도 한숨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그리 많지 않았죠. 붕어 같은 거, 잉어 같은 거 지금 산란장이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또 유해 어종들 때문에 그 산란을 한다 해도 한 60% 이상은 감소한다고 봐야 됩니다. 선착장으로 돌아온 배에서 누치는 강으로 버려집니다. 토종어류를 잡아먹으니 방생할 수도 없고 수매도 하지 않는 어종이라 어민들이 폐기할 방법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지정된 생태계 교란 어류는 블루길과 베스, 브라운 송어 3종. 낙동강에서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강준치와 누치, 외래어종 블루길과 베스가 가장 많이 잡힙니다. 어민들은 지자체 수매를 위해 각자 잡은 물고기를 보관합니다. 밀양 지역 수매는 한 달에 한 번. 그런데 너무 많이 잡히다 보니 2주 전 2톤을 비웠던 창고는 다시 쌓여갑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산 지역 한 어민의 냉동고도 강준치로 가득합니다. 매주 수매가 진행되지만 벌써 보관된 것만 1,400여 킬로그램.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착장에는 2번 조업으로 올린 강준치 500여 킬로그램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양산에서도 1년에 2번 치어를 넣거든요, 치어. 이제 봄에도 치어를 넣고 가을에도 치어를 넣는데 그거 넣어봐야 뭐 하는 거죠. 뭐 1년에 예산이 뭐 6천, 7천만 원씩 넣으면은 외래종자들 뿌리면 그냥 와서 다다다 달라서 다 먹어버려요, 치어를. 생태계 교란종은 직접 잡는 것 외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의 점령은 수매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2019년 52톤, 20년 62톤이던 경남 수매 실적은 확산만큼 예산도 늘며 21년 111톤, 22년 100톤으로 늘었습니다. 수매된 어류는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되거나 폐기됩니다. 방생이나 목적으로 외래어종 이런 구분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걸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 방생하려 그러면 우리 토속 어종, 잉어나 붕어나 뭐 이런 거 방생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양에 지자체 예산은 몇 개월 만에 소진됩니다. 그 뒤엔 마땅한 대책이 없습니다. 난폭한 포식자들이 점령한 물반 고기반 어장을 보는 어민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쌓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입니다. 지자체와 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상공회의소인데요. 창녕 상공인들의 염원인 창녕 상공회의소 설립이 올 상반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밀양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 분할 승인이 차질을 빚으면서 늦춰질 전망입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철 구조물을 제조하는 창녕군의 한 기업체입니다. 지난 2008년 창녕군의 자리를 잡은 이후 지난해 75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며 창녕군의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녕 지역에는 4개의 산업단지와 5개 농공단지 등이 조성되면서 600여 개의 기업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중 연매출이 50억 원이 넘는 기업체도 200여 개입니다. 하지만 창녕군에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가 없고 밀양 상공회의소에 편제되면서 독자적인 상공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95년 밀양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 통합 당시 창녕 지역에는 100개소도 채 되지 않는 기업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00개소가 넘는 기업체가 들어섰고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기준도 모두 다 갖췄습니다. 남은 건 밀양 상공회의소의 관할구역 분할 승인입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의 독자적인 상공회의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상공인들의 요구에 당초 올 상반기에는 창녕 상공회의소가 출범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들려왔지만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못했던 의원총회가 지난 3월 7일 열렸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적 정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개최한 밀양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는 29명이 참석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관할구역 분할 안정상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구역 분할 승인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협의회는 범군민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군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밀양상공회의소는 의원총회에서 50명의 의원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총회가 열려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총회가 언제 열릴지는 미지수. 관할구역 분리안이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올 상반기 출범이라는 목표도 한 발 또 물러서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진해 군항제가 4년 만에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전국 최대 규모 봄꽃축제라는 명성에 걸맞게 4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시도 안전사고 없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자세한 축제 이야기 김종문 창원시 관광과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청 관광과장 김종문입니다. 네, 4년 만에 돌아온 분홍빛 벚꽃축제 진해 군항제 소개부터 해주시죠.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4년 만에 진해 군항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었던 긴 시간을 뒤로하고 올해는 많은 시민들께서 진해 군항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61회째를 맞는 진해 군항제는 국내 최대의 벚꽃으로 여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3월 24일 개막 전야제를 시작하여 다음 달 3일까지 10일간 진해루, 중원오타리 등 진해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네,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꽃 구경만 즐길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들이 열릴 예정입니까? 예, 먼저 축제의 주요 명소에 대하여 주제와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 우리 중원오타리에 집중했던 각종 공연과 행사를 경화역이라든지 진해루로 분산해서 특화하는가 하면은 특히 중원오타리에는 MZ세대의 취향을 겨냥해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개막 축가쇼를 시작으로 이충무공 승전행차,
진해루 멀티미디어 불꽃쇼, 군악의장 페스티벌, 호국 프레이드, 군부대 개방 체험 행사, 벚꽃 명소인 여자천과 경화역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 적일거리 등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준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경화역 러브스토리 공모전과 벚꽃 야행, 벚꽃 문화마켓, 이순신 체험 프로그램과 군함으로 부활한 고대 호국 영웅 시민특강, 창작 뮤지컬로 앙골포 해전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기간에만 약 450만 명이 창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체 등에 대한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 군항제에서 행사 안전, 주차, 의료, 소방 등 14개 분야에 5,850여 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밀집이 예상되는 여자천과 경화역뿐만 아니라 주요 행사장에는 안전 및 질서 유지 인력을 집중 운영토록 하고 사고 등 상황 발생 시에는 종합 상황관리 체계 가동 및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진행토록 하고 교통과 관련해서는 주말 상충객이 집중이 예상되어 무료 셔틀버스 4개 노선과 시내 이동 편의를 위해 인이동 종점, 시내로 경화역, 부근 로타리를 순환하는 임시 시내버스 16대를 운영하고 평일의 경우에는 교육사, 경화역, 부근 로터리, 남원 로터리, 교육사 구간 무료 순환버스 6대를 운영할 계획이며 벚꽃 명소인 여자천, 경화역 주변 도로는 차 없는 거리, 일방 통행 등 운영으로 교통 흐름의 원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4년 만에 개최되는 진해 군항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잘 알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대만큼 관광객들의 기억과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군항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문 창원시 관광과장과 진해 군항제 준비 상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국에 봄을 알리는 반가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모처럼 비다운 비가 내리면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하게 적셔줬습니다. 이번 비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건조주의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또 겨울부터 이어지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됐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는 최대 30mm의 봄비가 내리면서 농가에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가 됐죠. 이처럼 봄에 내리는 비는 황금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산불 예방과 가뭄 해소 등으로 얻는 경제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봄비 1mm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고성, 속초 산불 등이 심각했던 2019년 전국의 산불을 분석해봤습니다. 만일 비가 내렸다면 하루 최고 121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물기를 가득 머금은 나뭇잎에 불이 붙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전국을 적신 봄비의 가치 어마어마하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해 부산 시내버스 일부 노선 폐선에 대해 입장차를 보여온 김해시와 부산시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폐선 시기는 김해시의 요구대로 6월 말, 회차지는 덕천역로 결정됐으며 시민 이용이 많은 1004번 노선은 폐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시가 요구한 부산 시내버스 3개 명지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번 협의로 김해 부산으로 가는 7개 노선 중 4개 노선이 폐지되며 김해시는 국토교통부에 낸 조정 신청을 취소하고 대체 노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대체 노선은 4개 노선에 17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